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은 고점 대비 6%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45%나 폭락했죠.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값마저 9%나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잔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고통스러운 하락은 결코 파멸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거대한 새총의 고무줄을 뒤로 바짝 당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총을 쏠 때 돌멩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직전 돌멩이는 반드시 목표물에서 가장 먼 뒤쪽으로 끌려가야만 합니다. 지금 시장의 자산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날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필연적인 단계일 뿐이죠.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지금 이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 설계자의 손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4,000선에서 22,000대로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은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선으로 반토막 날 때 절망을 맛보셨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거대한 새총의 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무줄을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손가락은 떨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에 겁을 먹고 새총에서 뛰어내립니다. 돌멩이가 뒤로 가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승부사들은 이 순간 고무줄의 탄성을 계산합니다. 설계자가 왜 지금 고무줄을 이토록 강하게 당기고 있는지, 그 에너지가 응축된 끝에 어디를 향해 발사될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보기에 지금의 시장 하락은 의도된 결핍입니다. 시중의 돈을 일부러 빨아들여 시장의 체력을 테스트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쏘아 올릴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당신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일 뿐입니다. 사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기 위한 반작용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새총의 고무줄은 무한정 당겨지지 않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설계자는 반드시 손을 놓게 되어 있죠. 그 손을 놓는 순간 뒤로 물러났던 모든 자산은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발사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고무줄이 당겨지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새총에서 떨어져 나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여러분이 이 장력을 견뎌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왜 미끼인지, 그리고 이 새총을 당기는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포는 지식이 없을 때 찾아오는 법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설계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팽팽한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 설계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하필 지금 이토록 무리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옥죄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미국 재무부의 차가운 금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금고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숫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숫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그 설계자의 정체와 숨겨진 금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6천억 달러. 하나로 약 800조 원이 넘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단 몇 달 만에 시장에서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질린 이유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는 경기가 나빠져서 주가가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현상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마른 건 자연적인 가뭄이 아닙니다. 누군가 거대한 새총의 고무줄을 끝까지 당기기 위해 시장에 풀려있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돈입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진실은 미국 재무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만성적자 국가라고들 하죠.
돈이 없어서 늘 빚을 내는 나라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재무부의 현금 계좌인 TGA 잔고를 보면 소름 돋는 변화가 포착됩니다. 2025년 7월만 해도 3천억 달러 수준이던 이 금고의 잔고가 불과 반년 만에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정작 정부 금고에는 6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현금이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이질적인 현상에 주목합니다. 시장은 돈 가뭄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돈잔치를 준비하듯 곳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마치 새총의 고무줄을 당기기 위해 팔 근육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무줄을 뒤로 바짝 당기려면 엄청난 장력이 필요하죠. 미국 재무부는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을 국채 발행이라는 도구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채를 찍어서 팔면 시장의 돈이 정부 금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중에 굴러다니던 100조 원이 정부 금고로 들어가면 시장에는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돈이 귀해지니 돈의 가치인 금리는 오르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은 힘을 못 쓰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하락하는 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서가 아닙니다. 새총의 고무줄이 당겨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뒤로 밀림 현상인 겁니다. 대중은 이 뒤로 밀리는 움직임을 보고 이제 새총이 부러졌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설계자가 고무줄을 당기는 강도에 소름이 돋습니다. 6천억 달러를 빨아들였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사실 축제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장의 피 같은 돈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금고를 채우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새총의 설계자는 결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영악한 시기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에 이 고무줄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진실은 파괴가 아니라 응축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논바닥을 보며 절망할 게 아니라 새총 뒤편에 가득 찬 에너지가 언제 방출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지금 이 돈의 흐름이 멈춘 지점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손가락은 이미 팽팽해진 고무줄 끝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무줄을 놓는 순간 우리가 알던 시장의 법칙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뒤로 밀려났던 돌멩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필 지금 이 고무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당기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이 설계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야욕과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사실 단 한 명의 설계자가 그려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지금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설정한 D-Day가 언제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하락이 얼마나 거대한 기회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하고도 치밀한 새총 설계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노리는 진짜 목표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설계자의 정체와 그가 숨겨놓은 시간표의 비밀을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대한 새총의 설계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숫자가 발표된 순간 이미 지금과 같은 시장의 고통을 예견했습니다. 왜 미국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권한이 어떻게 여러분의 주식과 코인을 뒤로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저 운이 나빠서 장이 안 좋네라며 애꿎은 차트만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하락장에서 공포 대신 설계자의 의도를 읽는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분석한 이 새총의 몸체는 바로 2025년 7월에 통과된 이른바 BBB 법안입니다.
대중은 이 법안을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좋은 정책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한꺼번에 늘려준 조항이죠. 이건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초대형 새총 프레임을 제작한 것과 같습니다. 프레임이 커졌다는 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고무줄을 당길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무줄을 당기는 힘의 실체는 바로 미국 재무부가 찍어내는 국채라는 이름의 청구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이라는 이름의 새총 위에 여러분의 자산인 돌멩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앞으로 시원하게 날아가려면 고무줄에 에너지가 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5조 달러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세우더니 갑자기 고무줄을 미친 듯이 뒤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국채를 내던지고 대신 현금을 싹쓸이해 갑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시장에서 빨아들인 현금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시장의 돈이 정부 금고로 빨려 들어가니 새총 위에 놓인 돌멩이는 자연스럽게 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유동성 진공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평범한 국가라면 이렇게 급격하게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시장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비명소리를 무시한 채 고무줄을 계속해서 당겼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여기서 소름 돋는 구조적 필연성을 발견합니다. 이 새총은 단순히 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발사 시점을 맞추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고무줄을 당기는 주체인 재무부는 지금 시장의 고통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즉 고무줄이 더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나중에 쏘아 올릴 때의 파괴력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하락은 시장의 붕괴가 아닙니다. 5조 달러짜리 초대형 새총의 고무줄이 당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후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보기에 지금의 경제 지표들은 모두 이 새총의 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는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설계자가 고무줄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계자가 고무줄을 당기는 힘을 늦추지 않는 이상 돌멩이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뒤로 끌려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새총의 고무줄을 쥐고 있는 그 손가락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단순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장력을 조절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그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지금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고 있는지 그 배후를 추적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권력의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설계자는 어떤 미래를 꿈꾸며 우리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고무줄을 놓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에는 어떤 충격파가 전달될까요? 이제 우리는 새총의 프레임을 넘어 그 고무줄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정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 권력자가 숨겨둔 진짜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새총의 고무줄을 쥐고 있는 손가락의 주인, 그 정체는 바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인물의 행보를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그는 단순한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를 꿰뚫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이 시대의 가장 치밀한 전략가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장의 고통, 즉 새총의 고무줄이 뒤로 바짝 당겨지는 이 모든 과정은 베센트라는 설계자가 그려놓은 완벽한 정치적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지금 무리해서라도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도 차갑습니다.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베센트가 가진 시간의 미학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매일매일 오르길 바라시겠지만 권력을 쥔 설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가가 너무 일찍 오르면 정작 선거가 있는 11월에는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총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지금 고무줄을 놓아서 돌멩이를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월이나 3월에 주가가 폭등하겠죠. 하지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찍 발사된 돌멩이는 선거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오버슈팅 이후의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11월 선거 직전에 주가가 빠진다면 집권 여당인 트럼프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짧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기억력이 단 2주에 불과하다는 통계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9월까지 장이 좋았어도 10월 한 달만 주가가 빠지면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여당을 심판하려 듭니다. 베센트는 이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금 고무줄을 당기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무부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9천억 달러의 현금은 사실 새총의 탄성을 결정짓는 잠재적 에너지입니다. 베센트는 시장의 돈을 빼서 금고에 가두는 행위를 통해 고무줄에 가해지는 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우성치고 비트코인이 폭락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무줄이 더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나중에 손을 놓았을 때 날아갈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베센트가 재무부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한 계획서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4월 말까지 고무줄을 더 세게 당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금고 잔고를 1조 달러 이상으로 채우겠다는 건 시장의 숨통을 조금 더 조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은 베센트가 설계한 정치적 랠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주가에 집착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의 독특한 구조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지만 미국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자산 70% 이상은 주식과 연결된 퇴직연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인들은 즉각적으로 불행을 느끼고 정권을 불신하게 됩니다. 베센트는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무줄을 당겨 고통을 주더라도 선거 직전에 고무줄을 놓아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면 미국인들은 환호하며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영리한 설계입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인위적인 장력입니다. 베센트라는 설계자는 새총을 들고 11월이라는 관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멩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1월에 가장 높은 곳에 돌멩이를 올려놓기 위한 계산된 후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설계자의 손가락 끝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힘을 뺄 것인지, 그 신호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지가 우리 자산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설계자의 힘에 눌려 돌멩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무줄의 탄성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베센트가 이 거대한 새총의 고무줄을 놓는 순간 그 파동은 미국 안에서만 끝날까요? 이 고무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일본의 경제와도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설계자가 고무줄을 놓는 그 찰나의 순간 글로벌 자본은 어디로 소용돌이치며 이동하게 될까요? 이제 이 새총이 만들어낼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연결, 고리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 그 보이지 않는 연결 구조의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10조 달러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유랑하며 수익을 쫓는 이른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지금 이 거대한 바다의 물줄기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의 거대한 새총 안쪽입니다. 지금 미국이 새총의 고무줄을 뒤로 바짝 당기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돈들이 그 거대한 장력에 이끌려 미국이라는 진공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의 주가가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모세혈관에 흐르던 피가 심장으로 강제 역류하며 생기는 심각한 글로벌 유동성 빈혈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왜 유독 우리 시장이 힘을 못 쓰는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그 이유를 이 새총의 흡입력에서 찾습니다. 새총의 설계자인 베센트가 고무줄을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미국 국채라는 이름의 블랙홀은 더 강력해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5조 달러나 빚을 내겠다는데 이자도 잘 쳐주고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결국 유럽의 유로화도 일본의 엔화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원화도 모두 달러로 옷을 갈아입고 미국의 새총 안으로 모여듭니다. 고무줄이 팽팽해질수록 다른 나라들의 자산은 말라가고 그 결과로 비트코인과 금값이 차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공용 수영장에서 한쪽 구석에 초대형 배수구를 연 것과 같습니다. 수영장 전체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배수구와 가장 먼 곳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 즉 신흥국 자산과 소액 투자자들의 자본이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내며 파닥거리게 되죠.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지금의 달러 강세와 자산 가격 하락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베센트가 설계한 이 새총의 장력은 전 세계의 유동성을 미국이라는 한 점으로 집중시켜 응축시키는 치밀한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고무줄을 놓았을 때 그 폭발적인 힘으로 전 세계 자본을 다시 한번 미국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이 새총 설계가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유럽과 일본의 행보에서도 아주 유사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대형 새총을 당기기 시작하니 유럽과 일본도 각자의 정치적 일정과 자국 이익에 맞춰 자신들만의 새총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제히 유동성을 빨아들여 곳간을 채우는 국가 간 새총 경쟁에 돌입한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돈은 갈수록 귀해지고 자산 가격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 채 기어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지금 경고하는 것은 시장의 파멸이 아니라 이 동기화된 긴장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고무줄을 당기고 있다는 건 조만간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무줄을 놓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이 팽팽한 고무줄들로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미국이 고무줄을 당기면 한국 시장이 흔들리고 일본이 고무줄을 튕기면 전 세계 환율이 요동칩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연결 구조가 주는 압박감을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짓눌리는 압박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발사가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죠. 설계자 베센트는 이미 그 시점을 5월로 점찍어 두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5월부터 금고 문을 열고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던 전 세계의 돈들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유동성 가뭄은 단숨에 유동성 홍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에 전 세계 자본의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시 풀릴 때 그 돈은 단순히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곳, 즉 고무줄이 가장 팽팽하게 당겨졌던 자산과 가장 억눌려 있던 시장으로 무섭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사의 순간 우리의 삶과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닥쳐올까요? 단순히 주가가 좀 오르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경제 질서 자체가 뒤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날까요? 5월 이후 설계자의 손가락이 고무줄에서 떨어지는 순간
벌어질 그 광기 어린 변화의 시나리오를 이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5월 이후의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숨겨진 지옥도가 될까요? 바로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1조 250억 달러. 2026년 4월 말 미국의 정부 금고에 쌓일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바로 새 총의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진 임계점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숫자를 단순히 현금 잔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발의 에너지를 압축해 놓은 발사대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겁니다. 5월이 되면 설계자 베센트는 드디어 꽉 쥐고 있던 고무줄에서 손가락을 떼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기만 하던 흡입 과정을 멈추고 반대로 금고에 모아둔 돈을 시중에 마구 뿌려대는 역유동성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뒤로만 무섭게 밀려나던 돌멩이가 드디어 관역을 향해 튀어나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발사의 순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시기를 시장의 스테로이드 파티라고 정의합니다. 5월부터 재무부의 금고 문이 열리면 시중에는 국채 발행량보다 훨씬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뒤로 밀려나 있던 자산들의 가치는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역시 가장 가벼운 돌멩이인 비트코인일 겁니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부터 시작해 한 달 이내에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갈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당겨졌던 고무줄의 탄성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생기는 강제적인 가속도인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7월에 준비된 부스터샷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준비한 베이비 본드 정책이 이 새 총의 돌멩이에 로켓 엔진을 다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5년 이후 태어난 모든 미국 아이에게 지급되는 $1,000의 지원금, 그리고 그 돈이 즉시 인덱스 펀드에 강제 투자되는 시스템 말이죠. 수조 원의 신규 자금이 시장에 단숨에 유입되면 주가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광기, 어린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자 베센트의 계산은 완벽합니다. 5월에 발사하고 7월에 부스터를 달아 11월 선거 당일까지 주가를 최고점에 붙여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광기 어린 축제 속에서 한 가지 기괴한 신호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모든 종목이 함께 즐거워야 하는데 이번 발사에서는 오직 선택받은 돌멩이들만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 역사상 드물게 4년 연속 주가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쏠림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 파티가 아니라 설계자가 의도한 특정 섹터와 자산에만 돈이 몰리는 기형적인 상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무줄의 탄성이 모든 돌멩이를 멀리 보내기엔 이미 너무 지쳐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인위적인 가속도가 붙는 동안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이렇게 뿌려대면 물가가 폭등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시간차라는 변수에 주목합니다. 돈을 뿌리고 물가가 오르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베센트는 바로 이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5월에 돈을 뿌려도 물가가 진짜 미쳐버리는 시점은 선거가 끝난 2027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11월 선거 전까지는 물가의 고통을 뒤로 미루고 주가 상승의 단맛만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치밀한 기만술이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5월 이후 우리가 목격할 변화는 가짜 풍요의 정점입니다. 새 총에서 발사된 돌멩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아름답게 날아가겠지만 그건 중력을 이겨낸 영원한 비행이 아닙니다. 설계자가 부여한 인위적인 에너지가 소진되는 순간, 그리고 뒤로 밀려났던 물가라는 중력이 다시 작동하는 순간 돌멩이는 무서운 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여러분이 이 화려한 비행에 취해 추락의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발사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가장 차갑게 탈출 전략을 짜야 하는 비상사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새 총의 돌멩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그 순간,
과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축제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그 서늘한 진실의 실체를 7장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모든 축제가 끝난 뒤의 새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나고 난 자리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차가운 정적만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5월의 발사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정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보지 못한 상승장에 취해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장이 아닙니다. 설계자가 억지로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은 반동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궤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새 총의 돌멩이가 하늘 높이 솟구칠 때 우리는 그 속도감에 환호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돌멩이가 날아가는 각도와 그 뒤에 남겨질 텅 빈 새 총의 상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할 차가운 현실은 선택받지 못한 돌멩이들의 비극입니다. 보통 상승장에서는 옆집 주식도 오르고 내 코인도 오르는 낙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가 철저하게 설계된 타겟만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년 연속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 시장의 에너지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고무줄의 탄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설계자 베센트는 모든 돌멩이를 멀리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승리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자산, 즉 미국 우선주의와 연결된 특정 종목들만 로켓 엔진을 달아 쏘아 올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설계도의 궤적에서 벗어난 돌멩이를 쥐고 있다면 남들 다 날아갈 때 혼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마주할 현실은 청구서의 도착입니다. 5월부터 뿌려질 수천억 달러의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돈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를 기억하십니까? 베센트의 치밀한 계산 덕분에 11월 선거 전까지는 이 부메랑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축제의 불이 꺼지고 난 2027년의 어느 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유동성의 대가를 가혹한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설계자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뒤일 것이고 남겨진 고통은 오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더욱 서늘한 진실은 이 새총의 프레임 자체가 뒤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무줄을 이토록 무리하게 당기고 놓는 과정에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는 새총의 나무 틀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균열이 어느 순간 쩍하고 벌어질 때 생길 거대한 충격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새총놀이의 대가를 한국과 같은 주변국 시장이 환율 폭등이나 자본 유출로 대신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내 삶은 팍팍해지고 자산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 구매력은 떨어지는 기묘하고 모순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각자 도생의 정점입니다. 설계자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상승 곡선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돌멩이는 진짜 날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여러분이 상승장의 환상에 눈이 멀어 발밑의 절벽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11월이라는 관역에 돌멩이가 명중하는 그 순간 설계자는 미련 없이 새총을 내려놓을 겁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돌멩이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추락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낙하산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분석한 축제 뒤의 진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랠리가 펼쳐지겠지만 그 내면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구이며 유통기한이 정해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알고 그가 언제 손을 놓을지 그리고 돌멩이가 어디까지 날아갈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추락의 순간마저도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새총의 게임에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계자가 손을 놓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고 어떤 자산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도출해낸 2026년 하반기 이후를 대비한 최후의 생존 전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해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단 하나의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돌멩이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서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여러분께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새총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멀리 날아가는 돌멩이를 고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언제 새총에서 내려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자 베센트의 손가락은 고무줄 끝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발사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여러분이 세워야 할 최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이 분석한 2026년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딱 3번의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 4월 15일까지의 인내입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더욱 거칠게 요동칠 겁니다. 고무줄이 뒤로 당겨지며 돌멩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때를 박앤세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부릅니다. 설계자가 5월에 고무줄을 놓기 위해 실탄을 장전하는 동안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돌멩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묵직한 돌멩이로 바꿔 쥐어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손을 놓는 것은 새총이 막 발사되려는 순간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 구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지셔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단은 5월부터 7월까지의 탑승입니다. 설계자가 고무줄을 놓는 순간 시장은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5월의 TGA 자금 방출과 7월의 베이비 본드라는 엔진이 점화되면 돌멩이는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솟구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돌멩이가 날아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이 시기에 철저하게 미국 유동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잡다한 종목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설계자가 11월이라는 관역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그 직선, 궤도 위에 있는 자산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깃털 같은 자산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겠지만 묵직한 핵심 자산은 끝까지 궤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11월 선거 직전의 이탈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새총의 돌멩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즉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영원한 상승을 노래할 때가 바로 낙하산을 펼쳐야 할 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11월 선거가 끝나면 설계자는 더 이상 고무줄을 당길 이유도 뿌릴 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뒤로 미뤄왔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중력이 돌멩이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더 높이 날아갈 것이라며 환상에 젖어 있을 때 여러분은 차갑게 수익을 확정짓고 새총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은 이 새총 게임에서 최고점의 환희를 남에게 양보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경제 구조는 거대한 새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새총을 만든 설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그려놓은 궤적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은 여러분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판을 읽는 전략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설계자의 지갑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재무부 금고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만 확인해도 여러분의 자산은 폭풍 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녹아내리는 지옥이겠지만 이 원리를 이해한 여러분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뛰어오르는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새총 게임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나눈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 분석가들의 집단적 시각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자산이나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만큼 뼈아픈 손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총의 고무줄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돌멩이를 내던질 때 조용히 죽고 남들이 환희에 젖어 더 높이 날아갈 거라 외칠 때 차갑게 손을 놓는 것. 그 한 끗의 차이가 평생의 부를 결정짓습니다. 설계자의 시간표를 손에 쥔 여러분과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설계자의 다음 수를 혼자 읽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